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 그리고 중동의 이란, 이런 이 극동과 중동의 이 양불량 국가들이 지금 핵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과 이란이 아시아 대륙의 양 끝단에서 핵을 가지고 양동작전을 하는데, 이게 둘 다 동시 레짐 체인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북한의 핵실험은 과연 어떤 의미를 띠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는 어떤 후과가 미칠 것인지, 이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와 중동의 핵 위기죠. 그래서 6월 6일 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며칠 이내에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핵실험 한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때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왜 또 하냐? 라는 거 아닙니까? 자, 벤자민 간츠,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2일 날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 HU를 확보했고 그들의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아직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폭실험을 했습니다. 기폭실험은 이제 이 기폭제라고 해서 이 핵 분열을 스타트를 시키는, 그게 이제 기폭실험인데, 북한은 그걸 1000번 넘게 했고, 자, 그래서 이 이란이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핵보복이 되냐?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이란의 참관단이 왔었다라는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란의 대리 핵실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왜 또 하냐? 이란 거 대신해준다.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한 우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왜? 이들의 뒤를 봐주던 뒷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죠. 북한을 완전히 그냥 보호하고 있던 중국, 경제 폭망했죠. 방역 폭망했죠. 그리고 지금 이 10월 달의 권력 3연임 집권을 위해서 권력 투쟁 중에 있죠. 지금 리커창 총리가 계속 시진핑 주석에게 반기를 드는 비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권력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북한을 확실하게 챙겨주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식량 지원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가지고 전 세계가 정말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가?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란을 제대로 봐주고 있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푸틴 이 정권이 앞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이거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해요.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의 민낯을 완전히 그냥 다 까발려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가서 큰 소리 칠 입장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 이란과 북한을 뒤에서 봐주고 있던 이 불량국가의 대부들, 이런 나라들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자기네들 앞가림하기에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줄 수 없는 이런 타이밍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을 향해서 좀 더 세게 나가도 봐줄 수 있는 뒷배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베넷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시한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독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 IAEA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핵무기 완성 임박했으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이란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독 군사 행동에 나서서 없애버리겠다. 그걸 IAEA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 그래서 IAEA 사무총장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란에게, 야, 니들 지금 이스라엘이 때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IAEA 사찰 받고 니들 핵 없다는 거 증명해라. 라고 하니까 6월 7일 날 이란이 IAEA가 설치해 놓은 이 핵시설의 CCTV를 꺼버렸어요. 이제 끝간데 없이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월 8일 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4차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병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공중급유 없이 F-35 전투기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으며 최근 라파엘사가 개발한 1톤급 내부 무장형 정밀 유도 무기의 F-35 IWB 그러니까 내부 무장창 통합 작업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현재 75대의 F-35를 도입 계약을 해놓고 그 중에서 3월 현재 30세대의 F-35가 들어와서 작전 배치 중에 있습니다. 3월이니까 지금 6월이니까 30세대보다 더 많은 한 40대 가까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35까지 동원해서 1000km 밖에 있는 테헤란을 폭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중급이 없이 F-35가 전투 행동 반경이 F-35A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100에서 이 정도 되니까 가서 다시 스탠드오프 무기 한 200km, 300km 날아가는 강력한 원거리,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스텔스 순항미사일 이런 거 쏴버리면 굳이 테헤란 상공 안 가도 되죠. 뭐 그런 작업을 통합 완료했다라는 것이고 4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특히 6월 1일 날 지중해에서 1000km 정도를 날아가서 작전하는 그러니까 뭐 그리스나 키프로스 이런 협조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1000km 정도 대규모 공격 편대군이 날아가서 폭격하는 훈련을 6월 1일 날 했는데 이걸 반대로 딱 돌리면 테헤란입니다. 딱 거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그런 이 공격 훈련을 했다. 여기에는 전자전기, 뭐 특수전기 전부 다 동원되어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폭격하러 갈 때 전자전기 완전 필수적이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백화 개국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완전히 이란의 통신, 레이더, 먹통으로 쫙 광역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들어가서 핵시설을 폭격하든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레짐 체인지, 테헤란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을 없애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겠다라고 지금 총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선언을 한 거예요. 5월 19일 날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란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중동 지역에 미국의 항모가 한 척은 고정 배치되어 있었고 미국의 강습 상륙함도 고정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란은 이스라엘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왜? 이스라엘이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의 군사 강국이 이스라엘과 거의 동맹체제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란은 서로에게 다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이집트까지 가세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군사 강국들하고 이란을 좀 책임져라. 우리는 북한을 책임질게. 라는 이런 역할 분담을 논의하지 않았나.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지원, 공중급유기라든지 조기 경보기라든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외교적 해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차후에 있을 외교적 문제라든지 그건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이란, 그들이 직접 얘기해서 테헤란, 이란을 때리는 거다. 이 훈련은. 라고 이야기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대한민국 서해 상공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하는 훈련, 상하하는 조치, 비례성의 원칙 이런 거 따져서 훈련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 훈련을 빙자한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무력 시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아마 백령도 정도까지 진출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20대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세봐도 18대던데 그래서 다 이렇게 세보니까 한국공군의 11전투비행단에서 온 F-15K 전투기 6대 그리고 한국공군 군산기지에 있는 38 전투비행대대에서 온 KF-16 4대. 근데 이게 아마 6대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온 F-35A 전투기 4대 그리고 미공군 8전투비행단 군산기지죠. 거기에서 날아온 F-16C 전투기 4대
이렇게 해서 20대 가량의 전투기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서해 상공에서 훈련을 했다. 그러면 이 전투기들이 도대체 무슨 임무를 맡았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 F-15K 같은 경우는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 같은 공대공 무장을 달았어요. 근데 F-15K는 원래는 이 정도 되면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의 F-16들은 전부 제공무장, 그러니까 암람과 사이드와인더를 다 장착을 하고 있었고, 미공군 이 F-16 군산기지에서 온 이 F-16 울프팩들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동그란 거 지금 해놨는데 암람 미사일 있고 보조 연료 탱크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좀 동그란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SDB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죠. 110km 날아가는 거. 이거 4발을 집어넣은 렉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8발의 SDB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을 하고 이 F-16들이 군산기지 F-16들이 앞에 있는 이것들입니다. 떴다. 그러니까 군산기지 F-16들은 미군이죠. 폭격 임무. 폭격 임무. 그리고 한국공군 F-35가 있죠. 이 내부 무장창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는 중심 타격 임무, 스텔스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뭐 평양이든 김정은이 숙소든 아니면은 뭐 핵시설이든 벙커버스터로 내리 꽂아버리는 이런 작업. 그러니까 여기 내대니까 벙커버스터 8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한국공군 이 F-15K는 멀리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쏘고 그리고는 제공. 그리고 한국공군 KF-16 전투기는 수수 제공.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거 우리 할 거야 라는 이런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김정은이 너 목 따러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주일 전에 테헤란을 폭격하는 훈련을 지중해에서 최대 규모로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한국이 평양을 타격하는 이런 한미연합 공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현재 이 트리폴리, 이게 이제 라이트닝 캐리어라고 해서 F-35A 전투기를 20대에서 24대 싣는 전투기죠. F-35B 전투기. 이거 지금 사세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우리 한국의 림팩 훈련 가는 그 림팩 전단하고 무력 시위 한번 하고 따로 다시 또 헤어져서 지금 이 규슈 쪽에서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항모 역시 오키나와 인근에서 작전 중에 있습니다. 정규 항모 2척이 지금 작전 중에 있어요. 이런 일 잘 없죠. 자, 그리고 이 트리폴리 이거 F-35B 전투기 한 20대 이상 실으니까 항모 아닙니까? 이렇게 3척의 진짜 항모가 있고, 미구엘 키쌈 특수전 지원함이죠. 10만 톤짜리 특수전을 하러 들어가는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 대규모로 추진시킬 수 있는, 이거 우리 백령도까지 들어와서 대청도에서 훈련하고 갔다라는 거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구엘 키스도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고, 그리고 미 서부 해안에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컴투엑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컴투엑스는 출동 전,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있으면 이번 임무에 이 항공모함에다가 군함도 갖다 붙여주고, 군함 뭐 예를 들어서 순양함 2척,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3척, 이렇게 해서 5척을 붙여줄게. 그럼 손발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체 그냥 나가면 다 손발 맞추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번 항모 전단, 니미츠의 출동에 맞춘 항모 전단에 배속된 순양함들하고 이지스 구축함들하고 손발을 맞추는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컴투엑스를 한 달 정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샌디에고로 들어가서 한 2, 3주 쉬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 6개월짜리 출동을 하러 나오거든요. 이건 통상적일 때 일이고, 급하면 그냥 컴투엑스 하면서 옵니다. 항해하고 오는 상황에서 손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이 니미츠 항공모함도 언제든지 지금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항모는 3척, 그리고 특수전 전용 모함인 미구엘 키스까지 이렇게 지금 와 있다 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항모 전력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B-1B 폭격기가 괌에 4대가 왔다 라는 건데, 이 B-1B 폭격기는 그동안 왔던 다른 B-1B하고는 조금 격이 좀 달라요. 그동안 왔던 이 B-1B는
9전 이 폭격 비행단에서 왔는데 이건 9폭격이 아니고 28 폭격 비행단에서 왔어요. 이 28 폭격 비행단은 미국의 폭격기 부대 중에서 제즘이라고 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2018년 4월 달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3개국 합동으로 해서 시리아의 화학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폭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수십 발의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 이 부대가 가서 한 5, 60발의 제즘 미사일을 때려박았던 이런 전력이 있던 바로 전략 폭격 임무, 장거리 중심 타격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6월 2일 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우스다코다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8 폭격 비행단 예하에 34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 4대가 6월 2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6월 9일 날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번 B-1B의 괌 배치는 동맹에 대한 약속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즘이라고 하는 960km를 날아가는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결코 스텔스니까 요격이 안 됩니다. 이 제즘 미사일을 각각 24발씩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4대가 제즘 미사일 만재하면 96발, 96발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량의 이 한국군의 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진 그 미사일을 96발이나 쏠 수 있는 이 전력이 이번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뭐라고 했냐. 한반도 유사시 2시간이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래서 폭격기 96발의 제즘 순항 미사일, 스텔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폭격기가 왔고, 항모가 3척이 지금 세팅되어 있고, 특수전 또 항모가 한 척이 세팅되어 있고, 또 한 척의 항모가 니미츠가 추가로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한반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다가 공군은 합동 평양 타격 훈련까지 했다. 이거만 있냐? 아니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특전사 100여 명은 이달 중순 우리군 공중급유기 KC-330을 타고 미 포트 오윈 기지의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소부대 훈련이지만 현 정부 들어 한미가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특수전 훈련인 만큼 전시 초기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해 주요 시설과 지휘부 타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잠수작전 훈련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 이제 과거에 했던 훈련 사진인데, 자, 그러면 이 NTC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미국인데 뭐 좀 중동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는 미군이 해외 파병 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다 훈련받고 가는 그런 훈련센터인데 서울 면적의 5배나 돼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 서울 면적의 5배의 면적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작전하는 모든 지형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정글, 그리고 북한, 미국이 또 남미, 미국이 싸워야 하는 모든 전장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주 샌버다니노 카운티 인근에 소재한 서울 면적의 5배, 즉 3,1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훈련장인데 세계 각지의 전장을 묘사한 10개의 세트장이 갖춰져 있고 각 정보기관, 헐리우드 영화사 파라마운트사의 교육을 받은 전문 연기자와 특수 효과 설비가 완비되어 실전 상황과 동일한 고강도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라마운트 얼마나 유명한 영화 제작사입니까? 여기에서 세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폭음, 화염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한 이 실제 현장을 그대로 모사해 놓은 이 훈련장에서 우리 한국의 특전사와 미국의 특수부대가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때는 안 갔지만 그 이전에도 한 20, 30명씩 갔지. 이렇게 100명, 특수부대 100명이면 이거 대단한 규모예요. 100명씩이나 가서 훈련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헐리우드 파라마운트사가 만든 세트장은 뭐가 있을까? 이거 지금 중동 모습인데 그냥 중동 노점상도 있고 중동 거리를 그대로 구현해놨죠. 여기에는 파라마운트에서 교육받은 연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어 쓰고 이라크 같으면 이라크어 쓰면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군인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이런 연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동만 이렇냐? 아닙니다. 평양을 묘사한 데는 한국말 쓰는, 북한말 쓰는 사람들, 배우들 데려다 놓고 같이 작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평양하고 똑같은, 그건 지금 사진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그 북한 지역 관련한 세트장은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공개가 지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중동과 북한이 미국이 가장 전쟁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냉전시대 때부터 준비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평양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특전사와 미국 특수부대가 삼수작전 훈련도 한다. 자, 그러면 항모 준비돼 있죠. 공군 전투기들 지금 이제는 때릴 준비돼 있죠. 의지도 있죠. 그리고 특수부대들 참수작전 하는 훈련 하죠. 그래서 심각하게 오판 중인 두 불량국가 북한과 이란입니다. 핵실험 버튼 잘 눌러야 됩니다. 이거 핵실험 버튼 잘못 눌렀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여기에 하나의 아주 긍정적인 아이템을 전달해주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바이든이 야 트럼프든 그 이전에 누구도 해결 못한 북한 핵 문제 나 해결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란 핵 문제 나 해결하잖아. 하는 거 그 실적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김정은 뭐 이거 직접 진행된 국방TV 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서 버튼 잘 눌러라. 그런데 저는 뭐 제대로 한번 눌러서 진짜로 우리 한미연합군이 그동안 5년 동안 완전히 억눌려서 군대도 아닌 군대처럼 있었던 이 한국군이 제대로 된 진짜 군대로서의 가치를 한번 보여주는 기회가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